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교대 유아특수교육과 교수 권정민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대학원에서 인공지능 인문융합 전공 교수로도 속해 있고요. 제 주 연구 분야는 기능성 게임 연구하고, 그 다음에 비형식 자유선택 교육.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공부를 강제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스스로 재미있게 공부를 할 수 있게 만드는가. 그다음에 박물관 교육, 학습 공간 보조 공학 이런 것들을 연구를 하고 있고요. 맨 밑에 제 인스타그램 주소가 있습니다. 자, 앞에서 굉장히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자, 그런데 이제 저희가 갖고 있는 그 이상적인 그런 모습들을 이제 충분히 설명을 들었는데, 제가 그 버블을 깨고 우리의 지금 현실이 어떤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거 제가 웹툰을 연재하고 있는데요. 제가 초동생 엄마입니다. 자, 여기가 방송국이니까 제가 더빙을 해서 좀 재밌게 말씀드릴게요. 혹시 카메라가 가능하다면은 저를 빼주시고 화면만 나오게 해주세요. 생방송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어제 온라인 계약을 했다. 와, 계약이다! 좋겠다! 나 다음 주! 저희 초등학생 6학년 아들과 초3 딸입니다. 그런데 시작하자마자 이 학습터. 내 학급까지 들어가기 위해서 클릭수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떻게 하는 거야, 엄마? 도와줘. 이건 또 다 뭐야? 뭐 해야 돼? 선생님은 어딨어? 엄마 도와줘. 그리고 최대 난 코스. 1교시 30분가량의 비디오 시청 후 문제 풀기. 2교시 비디오 시청 후 문제 풀기. 3교시 비디오 시청 후 문제 풀기. 1, 2, 3, 4, 5, 6교시까지. 엄마, 저 사람이 우리 선생님이야? 이게 학기 초니까 아직 선생님 못 만난 상태예요. 엄마, 저 사람이 우리 선생님이야? 아니. 엄마, 그럼 저 사람이 우리 선생님이야? 아니. 그럼 저 사람은? 아니. EBS 강사 선생님들 보고 그게 자기 선생님인 줄 알더라고요. 우리 선생님은 어디에? 내가 뭐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이걸 왜 하는 거야? 재미없고 힘들어. 온종일 낯선 선생님들의 비디오 강의만 보다가 끝났다. 자, 이것을 여러분이 만약에 대학생이 됐다고 생각을 하시고 대학 수업을 이렇게 듣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루에 수업을 이제 보통 대학생들은 3과목에서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뭐 7과목 정도 들어요. 근데 교수님이 단 한 번도 화면에 나타나질 않습니다. 한 학기 내내. 교수님 얼굴을 못 봐요. 교수님 목소리도 안 나오고 교수님 뭐만 하시냐? 다른 강사들이 녹화해 놓은 거 링크만 시켜줘요. 링크 시켜주고 문제 풀고 링크 시켜주고 문제 풀고. 모든 수업을 이렇게 하면 대학생들도 힘들어합니다. 우리 아들이 제일 좋아하는 수업은 영어 수업이었습니다. 굉장히 허접하게 만든 짧은 PPT 비디오였지만 헬로 하고 선생님 목소리가 나왔어요. 와, 우리 영어 선생님이다. 처음으로 진짜 자기 선생님, 자기를 가르칠 선생님의 목소리가 나왔는데 저희 아이가 가장 열심히 들은 수업이 바로 영어 수업이었어요. 비디오는 가장 허접했어요. 자, 아이들에게 선생님은 중요합니다. 화려한 콘텐츠 언변보다 아이들에게 더 필요한 건 우리 선생님의 존재 확인, 상호작용, 학급이라는 커뮤니티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생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선생님도 또 나름대로 그렇게 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고 또 힘든 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초등학생 원격 수업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나머지 얘기는 제 인스타에 가면 있고요. 자, 앞에서 페어팩스 카운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마침 지난 2년 동안 페어팩스 카운티에서 걔네들이 디지털 수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연구를 하고 왔고요. 또 제 자신도 페어팩스 카운티에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제가 굉장히 걔네들 시스템에 대해서 깊이 있게 잘 알고 있고요. 제가 올해 2월까지 거기에 있다가 미국에 코로나 터지기 전에 귀국을 했어요. 미국이 그렇게 될 줄 몰랐어요. 타이밍 잘 맞춰서 귀국을 했는데 와서 여기서 이제 원격 수업 붐이 이제 일어났잖아요. 근데 제가 미국에서 그동안 저희 아이들과 그다음에 제가 그 학교에 가서 연구해온 것과 그다음 우리나라의 원격 수업의 현실이 너무나도 차이가 컸습니다. 자, 도대체
왜 이렇게 원격 수업이 힘든 걸까? 왜 이렇게 아이들이 힘들어하고 선생님들이 힘들어하는 걸까? 제가 저희 아이들의 원격 수업을 직접 매일같이 보면서 궁금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올해 3월부터, 4월부터 시작을 했고요. 질적 연구를 했어요. 11인의 초등교사를 대상으로 3개월 동안 인터뷰를 했고요. 그 다음에 현상학 연구를 했습니다.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안 넘어갈까요? 자, 일단 강점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K-에듀 컨퍼런스니까. 물리적 접근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보편적이에요. 우리 보편적 복지처럼 모든 사람들이 다 누릴 수 있게 굉장히 보편적으로 누구나 다 볼 수 있게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인지적 접근성이 낮습니다. 제가 그래서 멋진 말로 인지적 접근성이라고 썼지만 재미없다는 얘기예요. 애들이 하기 싫어한다는 얘기예요. 보면은 아이들이 배우고 싶고 이거 더 알고 싶고 딥 러닝이 일어나야 되는데 딥 러닝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표준화되어 있어요. 표준화 굉장히 좋아요. 모든 아이들이 똑같은 것을 배우니까. 하지만 접근성을 위해서 그 표준화가 굉장히 하향 표준화되어 있습니다. 하이 퀄리티의 교육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제가 제 연구를 통해서 찾은 문제점 굉장히 많았지만 4가지로 요약을 하자면 교수학습적으로 퀄리티가 굉장히 낮습니다. 교사 업무 굉장히 많습니다. 장기적 정책의 부재, 여기서 교육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지만 네, 아주 조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프라 부족, 격차. 네. 자, 이것이 제가 찾은 제 데이터를 이제 질적 연구 데이터를 정리를 한 것인데요. 보시면은 이제 선생님들의 어떤 문화가 있어요. 근데 그 문화가 뭐냐면 튀기 싫어요. 내가 뭐 조금 잘하려고 하면 다른 교사들이 너 그렇게 하지 마. 그럼 난 뭐가 돼? 혹은 내가 조금만이라도 뭐 잘하면은 맘카페에 바로 글이 올라와요. 옆반 선생님은 이렇게 한다는데 왜 우리 반 선생님 그렇게 안 해줘? 이런 여론들. 그 다음에 그 교사들이 경험하는 동료들의 눈치와 압박.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다 합해져서 어떤 두려움의 문화를 만듭니다. 숨고 싶고 튀고 싶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프라이버시, 자기를 드러내고 싶지가 않아지는 거예요. 그 외에도 뭐 학부모들이 혹은 아이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선생님 사진을 캡처를 해서 뭐 뿌린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선생님들이 튀고 싶어 하지 않아요. 열심히 하고 싶은 선생님이 있는데 주변의 문화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 요인들이 있고요. 이제 저쪽 핑크색 쪽을 보시면은 저것은 선생님들이 굉장히 노력하는 부분이에요. 뭐냐면 아이들이 어떤 학생들은 동기부여가 잘 되고 어떤 학생들이 잘 되지가 않고 어떤 애들은 집에서 부모님 잘 도와주고 어떤 애들 못 도와주고 그 다음에 인프라 문제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모든 아이들이 다 비슷비슷하게 교육을 받게 하려니까 최소한의 교육만 해야 되는 거예요. 뭐를 더 하면은 못 따라오는 애들이 있고 집에서 프린트도 할 줄 모르는 부모님들이 계세요. 한글, 파워포인트 한 번도 안 써보신 부모님들이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제하고 저거 제하고 다 하다 보니까 선생님들은 접근성을 높여주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는 것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최소한의 교육, 바를 낮춰준다는 얘기예요. 그런 문제가 생기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보시면은 원격교육에 대한 모델이 원격교육 모델 자체가 지금 교육부나 교육청에서 준 모델 자체가 그렇게 하이 퀄리티의 모델이 아닙니다. 굉장히 일방적인 교육이에요. 우리나라 원격교육의 모델이 뭔지 아세요? 인강이에요. 근데 인강은 원격교육과 이퀄이 아니에요. 인강은 원격교육 중에 한 가지지 원격교육의 가장 이상적인 모델이 아니에요. 사실은 가장 수준이 낮은 모델입니다. 그런데 그 모델이 우리나라 원격교육의 모델이 돼버렸어요. 자, 교육부에서 이 코로나 사태 다 터지기 전에도 저희가 대학에서 원격교육 했습니다. 뭐 일부 할 수 있게 해줬어요. 부분적으로. 근데 거기에 교육부에서 적시한 기준이 뭔지 아세요? 비디오 25분. 1시간 대면 강의 이퀄 비디오 강의 25분. 자, 그 말은 비디오 강의가 없는 원격 교육은 할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원격 교육 이퀄 비디오 강의예요. 그런데요, 그거 아세요? 비디오 강의 전혀 없이도 한 학기 동안 단 1분의 비디오 강의 없이도 원격 교육할 수 있다는 거 아시나요? 제가 연구년 하는 동안
원격 교육에 개인적으로 관심이 많고 또 요즘 평생교육 많이 하잖아요. 제가 배우고 싶은 다른 분야 그 학문들이 되게 많았어요. 제가 전 세계 여러 기관들의 원격 수업을 제가 돈을 내고 수강을 했어요. 7개를 수강을 했어요. 그중에 뭐 박물관 교육도 있었고요. 뭐 그림책 그리는 방법, 그림 작가로 다시 태어나기. 제가 책을 3권을 냈어요. 그 원격 강의를 수강을 하면서. 그 강의 중에요. 정말 놀라운 것이 돈을 비싸게 받고 수준이 높은 대학의 강의일수록 비디오 강의 전혀 들어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료 강의, 무슨 뭐 칸 아카데미처럼 무료로, 무슨 뭐 콜세라 이런 것처럼 무료로 들을 수 있는 것은 비디오 강의가 들어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나라 원격 교육의 기준이 지금 어디에 맞춰져 있는가? 가장 낮은 것에 맞춰져 있는 거예요. 자, 일방적 교육. 그래서 교사 연수도 부족하고, 그 다음에 고경력 교사는 고경력 교사 나름대로, 또 초임 교사는 초임 교사 나름대로 많은 여러 가지 기술들이 부족해요. 뭐 교수 기술도 부족하고, 테크놀로지를 활용하는 기술도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가장 쉬운 방법, 비디오 찍어서 보내는 거. 물론 그게 쉽진 않아요. 굉장히 노동집약적이에요. 선생님 업무가 굉장히 늘어나요. 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이제 저쪽은 이제 장기적 정책 부재예요. 계속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교육은 항상 장기적으로 내다봐야 되는데, 이게 당장 다음 주에 계약을 하는지 안 하는지, 원격 교육 언제까지 해야 되는지, 지금 우리나라 원격 교육 수준이 굉장히 낮은 이유 중에 하나가요. 선생님들이 이거 임시라고 생각했어요. 일주일 이렇게 하면은, 그 다음에는 대면 수업 하겠지? 한 달만 이렇게 하면 대면 수업 하겠지? 했는데 이게 굉장히 장기화된 거예요. 내가 이게 장기화될 줄 알았으면 내가 처음부터 이렇게 하지 않았다. 훨씬 더 하이 퀄리티의 수업을 내가 만들어서 했겠다. 근데 나는 이렇게 길어질 줄 몰랐다. 그래서 임시로 그냥 조금 이렇게 했는데 이게 결국엔 장기화돼 버려서 이렇게 수준이 낮아졌다라고 얘기하는 선생님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3가지로 종합이 돼요. 일제화, 그러니까 다 똑같이 비슷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최소한의 교육, 그 다음에 일방적인 교육. 그 중에서 저는 교육학자이기 때문에 이걸 오늘 다 설명할 수가 없어서 일방적인 교육에 조금 더 초점 맞춰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격 수업은 인강이 아닙니다. 자, 브라운 앤 두기드라는 굉장히 유명한 학자들이 있어요. 브라운은 제록스의 연구소장이고요. 두기드는 버클리대 교수인데 이 사람들이 여러분 상황인지라고 들어보셨죠? 상황인지 이론의 창시자예요. 자, 이 사람들이 이게 지금 1994년에 쓴 페이퍼인데요. 굉장히 유명한 이론이에요. 뭐냐면은 borderline issues. 보더라인이 뭔지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 아이가 책을 읽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책 읽으시죠? 자, 책을 읽을 때에 책에는 여러 가지 그 책을 이루는 경험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생각할 때에 제일 중요한 것은 뭐예요? 책의 내용이에요. 콘텐츠예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 콘텐츠 외에도 그 책을 읽는 경험을 이루는 보더라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주변에 그 책 콘텐츠와 함께 반드시 오는 경험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촉감, 종이의 재질, 책의 무게, 책의 두께, 남은 양. 우리 책 읽으면서 손으로 만지면서 읽죠. 얼마나 남았지? 내가 얼마나 더 읽어야 되지? 시각, 디자인, 책 모양, 후각, 책 냄새, 청각, 페이지 넘기는 소 이런 것들이 다 책을 읽는 경험에 들어갑니다. 자, 책의 내용이 가운데 있지만 책을 이루는 내용 외의 요소들이 주변에 있고 그것이 책 읽는 shared experience가 되는 거예요. shared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책을 읽는다고 했을 때 책의 내용만 보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 주변의 내용 요소, 그 내용 외의 요소들까지도 그 책 읽는 경험에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은 우리 인지가 굉장히 헷갈려요. 그래서 이북을 읽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주변에 그 책을 읽는 경험의 보더라인들이 다 잘려 나갔어요. 콘텐츠만 남고. 그러면은 그것이 좋을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 인지가 그것을 받아들이기 굉장히 어려워한다니까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마찬가지로 학교에도 학교라는 경험을 이루는 어떤 핵심이 있지만 또 보더들이 있어요. 학급에도 학급을 이루는 보더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업에도 보더가 있습니다. 자, 수업을 이루는 보더가 뭐가 있을까요? 수업의 핵심은 뭐예요, 일단? 수업의 핵심은
내용이에요. 선생님 가르친 내용이에요. 하지만 그것만 있는 게 아니죠. 학급에 가면 뭐가 있을까요? 여기 학교 선생님들 계시나요? 친구가 있어요. 또 선생님이 있습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환경. 시간표도 있고요. 교과서도 있고요. 친구들도 있고요. 점심시간도 있고요. 학급 수업을 이루는 보더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교사, 교실, 친구들, 시간표, 교과서 많이 있지만 제가 가장 핵심적인 거 5개만 뽑아왔어요. 잘 기억하세요. 저 5가지. 자, 이것이 저희 아이의 이학습터 화면입니다. 자, 여기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수업의 보더. 남아있는 것도 있고 사라진 것도 있어요. 자, 일단 남아있는 게 뭘까요? 시간표가 있네요. 그렇죠? 1교시, 2교시, 3교시가 있죠. 또 뭐가 있나요? 교과서가 있습니다. 또 뭐가 있죠? 콘텐츠가 있어요. 여기 없는 게 뭔가요? 친구와 선생님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수업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친구랑 선생님이에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콘텐츠가 중요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현대교육학에서는 모든 학습은 상호작용을 통해서 배운다고. 그게 현대교육학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상호작용이 어디 있습니까? 선생님이 어디 있어요? 제일 중요한 보도가 다 잘려 나갔어요. 자, 이거 지금 EBS 제가 스크린샷 해왔는데요. 요거는 이제 선생님, 어떤 선생님이 만드신 콘텐츠예요. 체육 수업 콘텐츠. 자, 아이들이요, 하루 종일 좀 아까 그 EBS 비디오랑 이런 비디오를 봅니다. 자, 여기서 주고자 하는 거는 콘텐츠만 주는 거예요. 자, 아까 앞서서 발표자님께서, 총장님께서 그 말씀 하셨는데,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다 이제 사라진 거예요. 미국 같은 경우는 가장 약한 게 무엇이었냐면 의료보험제도였어요. 코로나 터지니까 의료보험제도 가장 큰 문제로 떠올랐어요. 우리나라 모든 거 굉장히 잘했어요. 근데 코로나가 딱 터지니까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떠올랐어요. 뭐냐면은 교육이 일방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여러분들 사범대나 교대 출신 선생님들 계신가요? 아마 대부분이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교육 심리, 교육 철학, 교육 사회학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배웠습니다. 거기 배운 거, 우리 그때 배운 거, 비고츠키, 듀이, 반두라, 블룸 이 사람들 이론들 다 배웠어요. CPD, 사회적 학습, 다중지능, 구성주의, hands-on learning, behaviorism, 인지심리, 스파이럴 커리큘럼, 게슈탈트, 상호작용 이거 다 어디 갔냐고요 지금 원격 수업에. 우리가 대면 수업에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그 가치들이 원격 수업에도 똑같이 적용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플랫폼이 바뀌니까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노력했던 것 이런 것들 다 사라지고 콘텐츠 일방적인 수업만 남은 거예요. 자, 자기주도적 학습자 굉장히 중요해요. 창의융합형 인간 굉장히 중요해요. 자기주도형 학습이라고 학교에서 준 과제가 뭐냐면은 이거 역사 수업 들으면서 필기하라는 거예요. 저게 자기주도형인가요? 이것은 전형적인 입시 위주의 암기 위주의 주입식 교육의 형태입니다. 필기하라는 거. 그것도 자기가 원해서 필기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 시켜서 필기하는 거. 자기주도 학습 아닙니다, 이거. 자, 우리가 저희 아이도 이제 아침에 4시간 동안 컴퓨터 앞에 앉아 있어요. 자, 우리 컴퓨터, 인터넷. 아이가 보고 있는 그 플랫폼 뒤에, 그 인터페이스 뒤에 얼마나 많은 자료가 있고, 얼마나 풍부한 세상이 있습니까? 그 뒤에 있는, 아이가 보고 있는 이 학습터 뒤에 있는 세상은 디즈니 월드 같은 곳이에요. 그런데 우리들은 아이한테 디즈니 월드 앞에 갖다 놓고 너 여기서만 놀아 미끄럼만 타고 있어 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자, 물론 어린 아이들, 유아 같은 아이들은 디즈니월드 데려가도 가서 미끄럼만 타요. 그걸로 충분해요.
그런데 아이들의 나이가 많아지고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특히 대학생이 됐을 때는 컴퓨터 앞에 앉혀놓고 강사 강의만 듣고 있으라고요? 그렇게 파워풀한 툴을 놔두고 왜 거기서 강사의 강의를 듣고 있습니까? 왜 그 파워풀한 툴을 활용을 하질 않습니까? 자, 교육의 이게 옛날 모델이에요. 선생님이 지식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 지식을 일방적으로 먹여줘요. 자, 그런데 현대 교육학 모델은 그것이 아니에요. 지식을 다 같이 만들어가요. 선생님이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 선생님 옆에 비켜져 있고 이 학습자들이 자기가 스스로 찾고 연구해서 지식들을 만들어가고 선생님 옆에서 좀 도와주기만 해요. 그런데 우리의 지금 콘텐츠 제시형 학습은 여기에 가깝습니까? 저기에 가깝습니까? 아주 전형적인 이 모습입니다. 굉장히 수준이 낮은 교육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이상형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콘텐츠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나름대로 EBS 굉장히 우리 사회에 기여한 바가 큽니다. 그 다음에 그 유튜브에 그 교사들이 만들어 올리는 것들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것들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가 전부가 되면 안 된다는 건데 지금의 문제점은 그것이 전부라는 거고 그 이상의 것을 생각하고 있지 못한다는 거예요. 넘어가지가 않네요. 여기가 되고 해야 되나? 자, 그러면은 제가 특수교육과니까 장애 아이들 더 큰 어려움 겪고 있습니다. 통합된 아이들 더 큰 어려움. 보시면은 여기 굉장히 이거 저희 이제 석사 초등학교 선생님이 연구하신 건데요. 여기 보시면요. 다 보시면은 소통의 어려움, 소통 어려움, 상호작용 어려움, 중재 어려움, 업무 과정 다 소통, 상호작용.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일방적으로 하기 때문에 소통할 수가 없어요. 자, 이거 장애, 이거는 이제 좀 아까 보여드린 거는 통합된 장애 아동이고, 이거는 이제 분리된 특수학교나 특수학급 선생님들이 경험하는 것들. 이제 또 그 나름대로 굉장히 어려운 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우리나라가 이 좋은 교육을 실현을 했지만 이것을 우리가 더 퀄리티를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일방적 교육, 일방적이 아니라 학습 원리에 기초한 더 좋은 교수 학습 모델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최소한의 교육 하지 않고 최대한의 교육, 하이 퀄리티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장기적 플래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시키는 대로 일제화되고 두려움의 문화가 퍼지지 않도록 사회적인 신뢰가 필요합니다. 자, 지금 교육부나 교육청이 제시한 모델, 콘텐츠 제시형, 과제 제시형, 실시간형 있는데요. 이것들이 이렇게 제시는 했지만 결국에는 일방적 교육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좀 아까 제가 보여드린 그 지도에서 한 가지 나오지 않은 게 있었어요. 선생님들 입에서 나오지 않은 거.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육과정입니다. 교육과정이 자 여러분들 초등학교 3학년 과학 교과서 혹시 보신 적 있으세요? 초등학교 3학년 선생님 혹시 계신가요? 학부모님이나? 네. 초등학교 3학년 과학에 생물이 나오는데요. 거기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은 이 동물은 물에 살까요? 알을 물에다 낳을까요? 묻에다 낳을까요? 혹은 이 동물은 물에 살까요? 땅에 살까요? 하는데 외워야 되는 그 생물의 종류수가 30가지가 넘어요. 그거를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 그거를 어떻게 외워요? 그 동물이 뭔지도 모르는데 저는 처음 들어보는 동물들이 있어요. 그것이 우리는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야 된다는 교육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지만 이 지금 현재의 시스템이 굉장히 적나라하게 냈습니다. 뭐냐면 우리는 그 교육을 하고 있지 않았어요. 이제까지. 우리 교육과정도 물고기 잡는 방법을 하는 교육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 30가지 외우는 교육이었던 거예요. 자, 제가 프랑스에도 잠깐 살았어요. 프랑스 걔네 교육 시스템 가보면요. 1년 동안 노트북이랑 뭐 이런 거 들고 시냇가에 가서 거기 있는 생물들 관찰해요. 그러면은 물고기 30가지 무슨 누가 뭐 땅에다가 알을 낳고 물에다 알을 낳고 이거 30가지 안 외워도 한 가지 생물만 1년 동안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연구 방법을 배우고 그 다음에 자기가 그거 배운 것을 갖고 또 다른 동식물은 어떤지 또 비교를 해보고 하면서 자기 스스로 넓혀가는 그것이 교육인데
우리는 그냥 외우기만 해요. 그것이 그 아이의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냐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교육과정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이 모델. 하지만 희망은 있습니다. 이 모델로는 사실 지금의 모델로는 일방적인 교육만 가능한데 저런 지금 현대 교육학에 맞는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그런 구성주의적인 교육도 여기서 벗어나지 않고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네, 제가 지금 책을 쓰고 있거든요. 나중에 책을 사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시간이 없어서 제가 그 방법까지 일일이 다 설명을 해드릴 수가 없지만 방법이 있어요. 콘텐츠 제시형이라도 일방적인 교육이 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과제 제시형도 마찬가지고요. 실시간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구가 필요해요. 물론 교사 업무가 더 늘어나요. 그것도 우리가 해결해야 될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자, 가장 쉬운 방법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콘텐츠 제시형에서 바로 벗어나긴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은 선생님들 업무가 과중하고 교육과정이 그렇게 짜여져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아무리 잘하고 싶어도 그 교육과정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자기가 가르쳐야 되는 그 지식의 목록들이 있는데 그걸 안 가르치면 안 되거든요. 저는 대학에 있으니까 제 마음대로 해요, 교육과정이. 그러니까 저는 충분히 그 구성주의적 교육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그게 되지가 않는 거예요. 자기가 그 자율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데 그럼 어떻게 내가 조금 더 나은 교육을 할 수 있는가? 자, 모닝 미팅. 자, 이것만 지금은 여기까지만 주고 있거든요. 요거 주기 전에 선생님 존재 한번 드러내주세요. 선생님 얼굴 드러나는 게 너무 부담스러우시면요. 얼굴 안 드러내도 괜찮아요. 가면 쓰고 하시는 선생님도 있고요. 선글라스 끼고 하시는 선생님도 있고요. 괜찮아요. 재밌게 아이들한테 동기부여가 될 수 있게 해주시면 되고요. 나와서 뭐 길게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5분 이내로 오늘은 뭐 할 거고 나는 너희들한테 이런 거를 기대한다 하고 그냥 녹화된 영상 보여주셔도 돼요. 실시간으로 해도 좋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그냥 녹화된 영상 5분 이내 영상 그냥 보여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서 선생님이 이거 지금 다 다른 강사들이 다 강의하잖아요. 그 아이들 그냥 이거 다 보고 있거든요.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시키니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아침에 나와서 자, 오늘은 이런 걸 배울 거고 이것은 왜 중요하고 나는 너희가 이만큼 잘하기를 기대한다 라고 이거 한 번에 좀 이렇게 묶어주는 그러한 역할을 교사의 존재 자체만으로도 가능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거기에 상호작용 요소. 상호작용 중요한데 실시간으로 매일같이 10시간씩 하라는 얘기 아닙니다. 힘들어요. 그렇게 못해요. 그리고 그 수업 듣는 그 학생도 힘들어요. 그렇다면은 좋은 방법 뭐냐? 상호작용 요소 아침에 시작할 때 조금만 한 번만 넣어줘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것도 힘드시면 일주일에 한 번만이라도 넣어주면 괜찮다는 거예요. 지금 대면 수업과 비대면 수업을 동시에 하고 있잖아요. 사실 이거 블렌드 러닝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찬스인데 할 수가 없어요. 저희 아이들 일주일에 2번 학교 가거든요. 왜 가는지 아세요? 시험 보러 가요. 왜냐하면은 교육청에서 교육과정에서 요구하는 평가 플랜이 있어요. 그거 다 채워야 돼요, 선생님들이. 그러니까 일주일에 2번 학교 가서 시험만 보다 와요. 그리고 나머지 집에 있는 시간은 원격 수업으로 이거 왜 해? 재미없어 라는 말을 연발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교사의 존재감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일주일 동안 그렇다면 매일같이 내가 실시간 수업으로 어떻게 나보고 그 많은 수업을 하라는 얘기냐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월요일 학교 가요. 그 다음에 학교 갔다 와서 집에 와서 또 원격 수업 해야 되는 거 아세요? 네, 초등학생 부모님이 아마 아실 거예요. 학교 갔다 오면 그 다음 원격 수업 5교시 또 해야 돼요. 네. 그러면은 원격 수업 또 엉뚱한 내용 하고 있어요. 그것보다 복습 성격의 그날 학교에서 배운 거 토론을 해도 괜찮고 그 다음날 배울 거 예습을 해도 괜찮고 자 그렇게 해도 되고요. 그러니까 상호작용 요소가 조금씩 들어가는 거예요. 이 토론이요 꼭 실시간일 필요 없어요. 그냥 온라인으로 게시판에 자기가 그냥 게시하는 토론도 괜찮습니다. 수요일 모닝 미팅 아까 5분 이내에 선생님 모습 나오는 거 그다음에 온라인 토론 뭐 실시간으로 할 수도 있고 게시판으로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콘텐츠 제시형 수업 선생님들 원래 하시던 거 좀 넣어주시고 목요일 실시간 수업 1시간 여기 보시면 전체 제가 지금 짠 거에서 실시간 수업 일주일에 1시간밖에 없습니다. 네, 그거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아요. 그리고 또 해보시면은 이게 오히려 부담이 더 적을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콘텐츠 제시형 수업 하시던 거 그대로 하시면 되고 또 프로젝트형 수업도 한번 해보시고 또 매일같이 똑같을 필요도 없고요. 매일같이 실시간 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자, 제가 선생님들을 이제 연구를
많은 선생님들 연구를 하다 보니까 어떤 선생님들이 굉장히 수능형이에요. 그냥 순응형이에요. 시키는 대로 그냥 열심히 하죠. 선생님들 굉장히 성실하고 굉장히 똑똑하실 때 선생님들 성격에 따라서 튀기 싫고 드러나기 싫고 욕먹기 싫고 이런 선생님들 계세요.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 수능형 선생님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나서서 투쟁하면서 체인지 메이커로 사시는 선생님들이 있어요. 다 반대하고 너 왜 그러냐 너 제발 좀 가만히 있어라 튀지 마라 하시는데 끝까지 투쟁해서 또 열심히 하시는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많진 않아요. 자 보시면은 제가 연구를 해보니까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순응형이에요. 그 다음에 weak change maker가 있어요. 이분들은 보통 어떤 선생님들이냐 테크놀로지, 디지털 리터러시가 좀 높으신 분들. 이 선생님들은 시스템을 바꾸려고 하거나 다른 사람 바꾸려고 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기술적으로 기술이 훨씬 쉽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선생님들보다는 조금 더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들을 하실 수가 있어요. weak change maker라고 좀 이름을 붙였고요. 그 다음에 strong change maker가 있어요. 제가 연구한 선생님 중에 한 분 있었어요. 자, 이 선생님들은 특징이 뭐냐? 신념이 있고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들 설득하고 투쟁하고 그 다음에 또 나름대로 혁신자의 고통을 느끼고 그 다음에 소신 있고 독립적으로 남들이 뭐라고 하든 굉장히 소신 있게 굉장히 노력을 하시고 그런데 제가 보니까 학기 초에는 여기 대부분 다 수능형이고 이 선생님만 스트롱 체인지 메이커예요. 힘들게 여러 사람들 설득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실제로 체인지가 되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패션 연구한 거 보시면요. 어떤 회사에서 뭐 새로운 패션 옷을 멋진 옷을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보그 잡지나 이런 거 보시면은 아니면 백화점 가면 뭐 구찌 모델이 입고 있는 옷 여러분들 전 보면요 뭐 초록색 양말 신고 있고 정말 이상한 모자 쓰고 있고 그렇거든요. 그거 일반인 중에 그런 거 하는 사람이 있어요? 못 보셨죠? 그런데 그런 걸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 하면은 패션에 관심 있는 사람들 중에도 얼리 어답터가 있는 거예요. 우리 테크놀로지 중에도 얼리 어답터가 있듯이 패션에도 얼리 어답터가 있는 거예요. 그 얼리 어답터 소수 몇 명, 그 사람들을 타겟으로 얘네가 마케팅을 해요. 그럼 걔네가 먼저 그 옷을 입어요. 그러면 그것을 보고 그 밑에 있는 저희 같은 일반인들, 저도 굉장히 패션에 있어서 일반인인데 그것을 보고 이제 나머지 대부분의 일반인들이 그 패션을 어답트를 해요. 그 다음에 가장 늦게 어답트하는 사람들, 패션에 관심 없고 별로 그것에 가치를 두지 않는 사람들.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그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얼리 어답터가 있고 그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우리는 수업을 해야 된다. 일방적 수업하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조금 더 상호작용적이고 구성주의적이고 이런 비판적 사고를 할 수 있는 그런 학습자를 펴내는 수업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투쟁을 해서 이렇게 많은 주변 사람들을 변화시키시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더 많은 분들이 체인지 메이커가 되어서 우리나라의 원격 수업의 질을 높이는 그러한 수업을 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